결혼식 전날 밤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USB 하나가 신부 손에 쥐어진다면 그 파일을 열까요? 아니면 그대로 파기할까요? 지역은 결혼식 D-12대자 달력을 덮고 펜을 내려놓았는데요. 머릿속이 고요해지는 대신 귀가 더 예민해졌습니다. 보아의 숨소리, 정우영의 단단한 말버릇, 이상철의 기침 섞인 웃음, 김다정의 낮은 위로, 수빈의 들뜬 톤, 지환의 눌린 한숨, 성재의 망설임, 지은호의 조용한 인사, 영라의 짧은 대답, 지환의 버벅거림, 그리고 고성희의 무표정한 네까지요. 사람 소리를 다 들으려다 보니 자기 마음 소리를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은 노트를 펼치고 한 줄을 써봤습니다. 나는 왜 결혼하려는가? 줄 끝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덮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마음, 이게 오하의 지역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정보아는 결혼식 D-9에 아버지 정우영과 짧은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영은 늘 그렇듯 간단 명료했는데요. 사람은 떠나도 능력은 남는다. 결혼은 감정의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다. 보아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장 어딘가가 물리듯 불편했어요. 신뢰를 구조로 설명하는 사람이 구조 자체를 누군가의 굽은 허리로 세워 올렸으니까요. 보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사람이고 싶다. 그게 보아의 진심이었고, 그래서 지역과 나눈 비밀을 무기로 쓰지 않기라는 약속이 보아에겐 필사적인 안전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철은 D-8에 또다시 회사 복도를 걸었는데요. 최민식 상무와의 두 번째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봉투도 형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색 파일 한 권이 건네졌는데요. 앉으셔서 이 서류 한번 보시죠. 공장 증설할 때 건설 외장 자재 딜레이 건 기억나시죠? 그때 업체에서 현장 수습한 게 업체 측이 이지혁 대리 맞죠? 참, 그 대리가 판단 빠르게 잘 해줬잖아요. 이상철은 파일을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기계적으로 적힌 활자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리소스로 호명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는 파일을 덮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젊은 상무님, 사람을 구조에 맞춰 깎아 끼우면 나중에 구조가 흔들릴 때 사람부터 부서집니다.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최민식은 잠깐 미간을 모았다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이상철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견고한 구조가 가족을 누르면 나는 어떤 아버지여야 할까? 수빈은 D-7의 영상을 올릴까 말까 12번을 망설였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우리 오빠 사랑 대신 책임을 택했는데요. 엄지손가락이 업로드 버튼 위에서 버텼습니다. 마음 한쪽은 외치고 있었죠. 이건 가족 이야기니까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쪽은 더 크고 굵게 말렸습니다. 영상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도구가 돼. 수빈은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신 대본을 갈아엎었어요. 다이아 수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다 지웠습니다. 오빠의 선택은 생활이었다로 고쳤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수빈에게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밤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제안 있어요. 영상 우리 채널에서 독점으로. 출연료 3자리. 연락주세요. 발신인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채널에서 내 목소리로. 그 다짐이 누군가의 불편을 예고한다는 걸 수빈은 아직 몰랐고요. 지환은 D-6에 오래 미뤘던 물건을 치웠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붙이고 간 사진 조각들이었는데요. 뜯겨진 자국이 벽지에 남았고 그 자국이 도리어 마음을 덜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가 남아야 덜 아프다니 참.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엔 이상철과 소주를 마셨고 한 잔쯤 들어가자 이상철이 말문을 열었는데요. 지환아, 너라면 사람과 생활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겠냐? 지환은 오래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모르겠고요. 아마 앞으로도 자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히면 사람을 잃지 않는 쪽으로 가보려고요. 그게 결국 사라지는 길 같아서요. 이상철은 잔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네 말이 제일 어렵다. 둘은 쓸쓸하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성재는 D-5의 어머니 고성희의 서랍을 보았습니다. 열쇠는 늘 같은 칸에 있었고 습관은 은밀할수록 단순해진다는 걸 성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서랍 속 파일 제일 앞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 순간 성재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성재는 소리 내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은호의 학교, 가족, 지난 근무 기록, 그리고 출입 기록 같은 것을 누군가가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성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사랑과 보호 사이에서 길을 잃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는 휴대전화로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필요하면 연락해요. 그냥 언제든. 그리고 곧바로 그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지워도 남는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고요. 지은호는 D-5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삶으면 더 탱탱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조금 웃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선배의 말이 되감겼습니다. 넌 나하고 안 어울려. 그 말이 말 그대로의 뜻인 게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내가 찾아보자. 지은호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는 평소보다 더 말을 줄였고 서류를 정리하는 손이 평상시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그 침착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고요. 그날 저녁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그때 초콜릿 줬지? 덕분에 버텼어요. 목소리는 쉰 숨처럼 들렸고 통화는 곧 끊겼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 전화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은호와 연결된다는 생각은 못한 채 영란은 D-4의 작업실로 가는 길에 택배를 받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장미 다발과 함께 또 다른 쪽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흰색이 어울릴 거예요. 영란은 쪽지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곧바로 떨리는 손으로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일정 바꿔야겠어요. 또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거는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지환은 네, 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허겁지겁 답했습니다. 말은 버벅였지만 동선은 정확했고 부구는 빨랐습니다. 영란은 전화 끝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환씨. 지환은 전화가 끊긴 뒤 혼잣말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아 하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소소한 웃음 뒤에는 정면 돌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3밤 영라의 작업실 창문 밖에 긴 그림자가 한 번 더 머뭅니다. 그리고 이번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후 이 그림자가 실체를 드러낼 때 지환이 처음으로 버벅이지 않고 말합니다. 접근 금지, 지금부터는 법입니다. 하며 스토커를 다시 한번 쫓아보냈습니다. 오재진은 D-4의 웨딩 관련 미팅에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얼굴을 하며 지역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지역 대리님 아니죠? 아, 이재 대리는 아니시지. 곧 사위님이신가? 오재진의 얄미운 웃음은 여전했는데요. 지역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만나면 장난은 현장 밖으로 나가자. 공정표에는 농담 칸이 없으니까. 그 말은 점잖은 경고였고 오재진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록에 남겨진 오재진의 한 줄 코멘트 외장 패널은 대체 수급 가능, 다만 이전 발주 우려건은 문서 삭제 요망. 이 문장이 나중에 치명적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우하우반 누군가 이 문장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이 캡처가 유출을 예고합니다. 누가 왜? 결혼식 D-3 집에선 밥상 대화의 클라이맥스가 터지는데요. 김다정은 수저를 내려놓고 지역을 봅니다. 너 행복한 거지? 너가 원해서 결혼하는 거지? 질문은 놀랄 만큼 단순했고 지역은 놀랄 만큼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다.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지환은 근데 만들어가다가 사람을 잃으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빈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오빠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망이랑 선택은 다르니까. 밥상이 조용해졌고 김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망치지 말고 틀렸다면 돌아와. 그 말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가 이렇게 집 안에서 터지는데요. 밖의 풍파보다 가족 안의 낮은 목소리가 사람을 더 흔들 때가 있습니다. D-2 고성희는 짧게 전화를 받습니다. 네, 그거는 정리해요. 대신 선은 넘지 마요. 목소리는 자르듯이 매끈했고 통화는 2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끊고 난 뒤 고성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감정은 사고를 부른다. 고성이는 자기 자신에게 늘 이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감정이 자기 아들 성재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 찍히는 이름 2개 지역과 지은 이것이 고성이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고성이는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습관은 단순해질수록 약점이 되니까요. 그녀는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가문은 관리하는 거다. 이 단호함이 누군가의 자유와 정면 충돌합니다. 결혼식 D-1 오전, 보아는 보석함 대신 작은 USB를 건네봤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이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면 결혼식은 멈춘다. 안 열면 당신은 모른 채 서게 된다. 보아는 USB를 쥐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도 손등이 차갑게 젖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는 지역에게 말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비밀을 무기로 쓰지 않기. 그런데 지금 이 비밀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방패를 들어야 할까 내려놔야 할까? USB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고 보아는 자리에 못이 박힌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형성되는데요. 열지 않음으로 지키는 것과 열어서 지키는 것 사이의 싸움입니다. 보아의 선택은 지역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같은 시간 지역은 이상철과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상철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는데요. 이건 결혼식 날 축사 대신 하려고 쓴 거다. 지역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꺼내 읽었습니다. 낡은 필체의 문장들이 마음을 다독이는 대목에서 갑자기 한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책임을 선택하면 그 책임이 사람을 키운다. 지역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문장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 아니에요? 이상철은 웃었습니다. 너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도 하고. 둘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탄탄했습니다. 지역은 봉투를 접어넣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한 책임이 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게 맞다면 내 발로 걸어 들어가자. 거의 확신처럼 마음이 고요해졌는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성재였습니다. 지역, 오늘 밤에 잠깐 보자. 아주 중요한 얘기야. 성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 뭔가가 걸린 것 같은 긴장이 느껴졌거든요. 밤 10시 성재는 2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지은호 이름이 적힌 서류 파일, 다른 하나는 하늘건설 내부 결제 캡처였습니다. 성재는 말했습니다. 이 2개를 내 신부가 내일 마주할 가능성이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가 정면을 앞을 똑바로 보라는 거. 지역은 화를 내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들고 온 이상 내가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막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막는다고 끝나지 않아. 본다고 끝나지도 않고. 둘은 조용히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정이 왜 어렵냐면 사랑보다 때로 더 많은 진실을 바라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아는 USB를 연 건지 닫아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로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는데요. 담담함 뒤에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D-0 오전, 보아는 지역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오늘 약속 지킬 거예요. 비밀을 무기로 쓰지 않기로. 지역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스칩니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계획대로. 이 한 줄이 첫 번째 파문을 일으키는데요. 식장에 기자 몇 명이 나타납니다. 공식 초대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부른 걸까요? 기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오늘 내부 자료가 떴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자료의 출처는 불명, 내용은 2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하늘건설의 과거 발주 오류 정리본,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수준의 생활기록이었죠. 누군가가 동시에 기업과 사람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화는 식장 보안 동선을 점검하다가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영라 작업실 창가에 서 있던 그 그림자와 같은 걸음이었거든요. 지화는 무전기로 조용히 지시합니다. 우측 출입구 폐쇄. 3분 후 루트 B로 체크.
말은 더 이상 버벅이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지환을 힐끗 보고 짤막하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그 짧은 고마움의 무게는 생명이었고요. 스토커의 실체는 후반에 일부 드러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수빈은 약속대로 촬영을 로비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며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축하보다 진심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 테스트를 하던 수빈 앞에 낯선 여성이 다가옵니다. 차분했고 어딘지 기자 같았습니다. 혹시 이수빈 씨? 협조 부탁드릴게요. 가족분들께 피해 없게 도와드리려면 지금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수빈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확인이요? 낯선 여성은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기사 나갑니다. 누군가는 당신 채널과 콜라보를 원하던데 당신 생각은요? 수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돈이 아닌 목소리를 선택한 대가가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큰 파도로 밀려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수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협조 안 해요.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말할게요. 이 말 사소해 보이지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는 협조하지 않은 선택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성재는 식장 한켠에서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고성이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라 분명히 등장할 텐데요. 등장하자마자 고성이는 성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조용히 지나가자.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가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감정은 사고를 불러와. 성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사고일게요. 이 짧은 대화는 클라이맥스 직전에 깔리는 폭발 예고입니다. 이 장면 뒤에 성재는 의외의 선택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정면으로 서는 일을 택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암시만 남길게요. 힌트는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자처럼 움직이는 누군가라는 것. 지은호는 식장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약속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대신 좋은 선택으로 나를 지키자. 그런데 막상 그날 팀에서 봉사 일정 정리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가면 나한테 패배일까 아니면 용기일까.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앉았습니다. 주소요? 기사님이 묻자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금만 돌다가 내려주세요. 창문 밖으로 하얀 리본이 한번 스쳤습니다. 그 리본을 따라가면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일 수도 돌아 나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 없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장 안. 공식 순서가 시작되기 직전 멀찍이 서 있던 보아가 지혁에게 낮게 말합니다. 지혁씨, 우리 약속은 변함없죠? 지혁은 응, 변함없어라고 답합니다. 그때 사회자에게 쪽지가 전달됩니다. 프로그램 수정 요청. 사회자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리는데요. 예정에 없던 축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상철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축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식장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은 단 하나의 팩트를 겨누는데요. 그 팩트가 당장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예고편이니까 여기까지. 다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결혼은 축복에서 시험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동시에 바깥에서는 지환이 지시한 루트 차단으로 한 사람을 포박합니다. 그림자의 주인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충격적인 건 그가 단순 스토커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달자였어요. 무엇을? 파일과 메시지를요. 누구에게? 세 사람에게 동시에. 보아, 성재,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세 번째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보아가 가지고 있던 USB의 정체까지. 누구를 지키기 위해 누가 나쁜 역할을 자처했는지 그 자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소동 와중에 이상철은 식장 뒤편에서 조용히 한 사람과 마주합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짧게 인사합니다. 오셨군요. 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더 나눕니다. 이상철이 먼저 말합니다. 약속을 바꾸는 것도 용기지만 약속을 지키는 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받아 적든 눈을 깜박였고 돌아섰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넘어 회사와 회사의 체면, 권력과 책임의 줄다리기가 본격으로 시작됩니다. 첫째, 성재는 어머니 고성이에게 처음으로 선을 긋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후로는 내 친구들 건에 어머니께서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는 누군가에겐 따뜻함, 누군가에겐 냉기였습니다. 성재야, 가정은 관리하는 거야.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정은 지내는 거지. 이 대화는 이후 성재의 독립선언으로 이어지는데 그 독립은 경제가 아니라 감정과 윤리의 독립입니다. 큰 싸움의 서막이죠. 둘째, 지역은 식장 어느 복도에서 혼자 잠깐 멈춰섭니다. 핸드폰 진동이 한 번 울렸는데요. 보낸 사람은 알 수 없는 번호. 메시지는 딱 한 줄. 당신이 선택하면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무너진다. 지역은 화면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합니다. 그럼 책임지자. 다시 걸음을 떼는 그의 뒷모습에는 망설임과 각오가 이상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결혼식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험의 시작일까요? USB 안에 담긴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본방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